안녕하세요. 전주 기자여자고등학교 친절한 과학쌤 형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전자칠판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쓰게 될 교실이에요. 여기는 1학년 6반 교실이고요. 1학년 교실에는 이렇게 다 전자칠판이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집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수업을 듣게 돼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없어지고 우리 교실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저번 시간과 동일한 단원이고요. 동일한 단원이지만 좀 뒷페이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 거예요. 빅뱅 우주론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그 직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3분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38만 년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책 1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허블, 가모픈, 호일, 펜저스, 윌슨까지 4단계로 나눠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허블, 가모픈, 호일은 저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좀 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펜저스와 윌슨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내가 외부 은하를 관측해보니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들은 빅뱅 직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밀도는 감소해.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변하지 않아. 통신 실험을 하던 중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지. 자, 먼저 허블입니다. 허블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외부 은하를 관측해보니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자, 외부 은하를 관측했어요. 정확히는 외부 은하에서 오는 빛을 관측해서 스펙트럼을 관측한 거죠. 자, 스펙트럼을 관측했더니 스펙트럼의 선들이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거 뭐라고 했죠? 네, 적색편이라고 했어요. 그죠? 적색편의를 이용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외부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멀어지기 때문에 우주가 점점 팽창하는구나 라고 주장을 한 게 허블이었고요. 자, 그 다음 조지 가모프입니다. 가모프는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는데 빅뱅 우주론을 주장을 했죠. 자,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다. 우주는 대폭발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자,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해요. 팽창하는데 팽창해서 지금 이 정도라면 아주 과거에는 한 점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프레드 호일이에요. 호일 같은 경우에는 조지 가모프와 많이 대립하는 양상을 띄었었죠.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진다.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밀도는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밀도가 변하지 않아요. 팽창은 하지만 비은 공간에 계속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기 때문에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게 호일이었고요. 자, 다음 펜저스와 윌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했던 일을 보자면 자, 우주 모든 방향으로부터 오는 잡음을 발견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잡음이라는 건 전파예요. TV나 이런 거 볼 때 지지직 거리는 소리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지? 무슨 전기 소리처럼. 뭔가 전자파가 지지직 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데, 모두 다 빛의 일종이에요. 모든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가시광선 말고 나머지 빛들. 적외선 자외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빛들의 일종인 전파를 이렇게 관측하는 망원경이 있었어요. 전파 망원경으로 전파를 관측하다가 빅뱅 우주론에서 계산한 현재 우주 온도에 해당하는 독사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는데, 자, 빅뱅 우주론에서 가모프가 주장했던 어떤 에너지를 가진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발견을 한 거예요. 즉, 빅뱅 우주론, 가모프가 주장은 했지만 증거가 없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잡음을 집요하게 계산을 하고 알아본 결과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 이름이에요. 이 복사 에너지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자,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 암기해 놓으세요. 우주 배경 복사 되게 중요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책 19페이지 위쪽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거는 따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니까 꼭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분석 및 정리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허블의 관측 결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허블이 관측한 증거를 조사해보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적색 편입을 통해서 모든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두 번째, 가모프의 우주 모형과 호일의 우주 모형을 그려보자. 자, 현재 우주가 이렇다 하면 가모프의 우주 모형에 의하면 미래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는 팽창하니까 뭐 이런 그림이 되겠죠. 반면 호일이 주장한 우주 모형은 어떻게 되나요? 우주가 팽창하긴 하는데 새로운 물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죠. 밀도는 변하지 않고요. 여기는 밀도가 감소하고요. 자, 넘어가서 자, 위에서 그린 가모프와 호일의 우주 모형을 보고 두 과학자가 주장한 우주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자. 먼저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은 우주의 팽창을 주장했다. 가모프, 호일 둘 다 허블의 그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주장을 했고요. 자, 차이점이 있다면 가모프는 폭발 초기에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해서 우주의 밀도는 계속 낮아진다. 자, 밀도가 계속 낮아진다고 주장을 했고요. 호일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뭔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죠. 자, 선생님은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거예요. 캡처를 하든지 아니면은 잠깐 멈춰서 여러분들 책에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펜저스와 윌슨 이제 나오는데요. 자, 펜저스와 윌슨이 발견한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조사해보자. 자, 펜저스와 윌슨이 발견한 빅뱅 우주론의 증거. 아까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야기했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든 별로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를 조사해보자. 쟁점이 되었던 거. 자, 일단 우주가 팽창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일단 첫 번째 쟁점이 됐죠. 밝혀낸 사람은 허블이었어요. 두 번째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냐 만들어지지 않느냐. 자, 가모프와 호일이 서로 다투었던 내용이죠. 쟁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주가 팽창하는가,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18페이지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내용의 주 내용입니다. 좀 전까지 봤던 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약간 복습해보는 차원이었어요. 자, 물질의 탄생과 원자의 생성.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자, 물질을 잘게 쪼개면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잘게 쪼개면 전자와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을 잘게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그리고 중성자와 양성자를 잘게 쪼개면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에서 아마 쿼크를 제외하고서 양성자와 중성자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자, 물질 쪽에서 원자가 됐고요. 원자 쪽에서 전자와 원자 핵이 되는데 뭐가 더 무겁죠? 원자 핵이 압도적으로 무거워요. 원자 핵이 매우 무겁고 전자는 아주 가볍습니다. 자, 전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요. 다만 원자 핵은 쪼개지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지고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다시 쿼크로 쪼개져요.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가 있는데, 기본 입자, 쿼크와 전자다. 자, 쿼크랑 전자는 기본 입자라고 부릅니다. 기본 입자. 기본 입자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질문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질량과 전하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먼저 질량이요. 자, 질량, 양성자, 중성자, 전자, 뭐가 가장 무거울까요? 알고 있나요? 일단 전자가 매우 가볍다는 건 알고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무게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요. 전자는 매우 아주 질량이 작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전하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하량은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전자가 마이너스죠. 중성자는 중성이니까 0일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0, 전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전자와 쿼크는 기본 입자다. 다시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빅뱅이 일어난 직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빅뱅이 일어났어요. 뭔가 뻥 하고 터졌어. 근데 정말 뻥 하는 그 순간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세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10의 마이너스 35초 후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0.000000000000000000001초 후.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잠깐의 시간이 흘렀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쿼크랑 전자 등 기본 입자들이 생성되었다. 자, 빅뱅이 일어났어요. 뻥 했는데 일어나자마자 아주 잠깐의 시간이 흘렀을 때 쿼크랑 전자부터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났어요. 0.0000001초가 지났을 때, 이것도 엄청 짧은 시간이죠.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었다. 자, 처음 만들어졌던 거는 쿼크랑 전자였어요. 두 번째로 만들어진 건 양성자와 중성자죠. 자, 양성자랑 중성자는 뭐가 만들죠? 뭐가 뭉쳐서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쿼크가 뭉쳐져서 만들어집니다. 자, 쿼크가 3개씩 뭉쳐서 양성자 혹은 중성자를 만들었고요.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거의 비슷한 개수가 있었다. 양성자 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거의 비슷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0.1초 후 10의 마이너스 1승초 0.1초가 지났을 때, 여전히 시간이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0.1초가 지났을 때 갑자기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를 했다. 자,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를 했다. 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으면 얘네들이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수도 있고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이 변환이 많아졌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하였다. 중요해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왜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하였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자, 그 전에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주의 온도가 감소했다. 빅뱅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빵 하고 일어났을 때 그때는 엄청 고압, 압력이 높고 고온이었어요. 온도가 높았어요. 엄청 뜨겁고 압력이 높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 컸다면 빵 터지고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우주의 온도가 감소하는 거랑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하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했다.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앞에서 질량 이야기를 할 때 양성자랑 중성자랑 질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었어요. 그쵸? 질량은 거의 비슷한데 정말 미세하게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더 무거워요.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게 시소로 나타내자면 중성자가 살짝 내려가 있고 양성자가 살짝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벼운 양성자가 무거운 중성자로 변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자, 내가 만약에 가벼운데 살찌고 싶어. 살찌려면 뭔가 먹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죠. 비슷한 거예요. 자,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려면, 무거워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해요. 근데 당시 상황이 우주가 점점점 차가워지고 있나요? 뜨거워지고 있나요?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점점점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고 했어요. 점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건 에너지를 좀 계속 방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자,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과정이 많이 일어났다. 즉, 중성자랑 양성자 개수가 비슷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중성자가 양성자로 많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빅뱅 직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은 빅뱅 3분이 지났을 때. 자, 3분이 지났을 때를 보도록 할게요. 자, 3분이 지났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다 적혀있죠. 자, 빅뱅 직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쿼크랑 전자가 만들어졌고요. 쿼크가 합쳐져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3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원자핵이라는 건 양성자, 중성자 이런 애들이 결합을 해서 만드는 거죠. 원자번호 중에서 원자번호 1, 2번 가장 작은 원자들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빅뱅 3분 후에 만들어졌다. 근데 이때 양성자 수와 중성자 개수가 대략 7대 1 정도가 되었다. 양성자가 계속 증가했다고 했어요. 증가해서 7대 1 정도가 되었을 때가 3분 후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수치는 좀 중요해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7대 1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양성자는 붉은색으로, 그리고 중성자는 이런 진한 남색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14개가 있고요. 중성자는 2개가 있어요. 7대 1이죠. 자, 7대 1인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예요. 우리는 지금 원자핵만 알면 되니까 원자핵을 볼게요.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야. 근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야. 알고 있죠?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즉,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으로 나타내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렵죠? 이 단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과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엄청 질문을 많이 주고받아요. 엄청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점이 좀 아쉽네요. 여러 번 이렇게 대감게 해서 여러 번 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지금 적는 내용을 노트에다 필기해 놓으세요. 선생님이 따로 검사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필기는 필수인 것 같아요. 좀 필기를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양성자라고 했어요. 양성자 그냥 플러스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양성자가 총 몇 개가 있죠? 12개가 있네요. 자, 여기에는 12개가 있어요. 자,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 하나예요. 수소 원자핵은 중성자가 없어요. 즉, 여기에는 수소 원자핵이 12개가 있는 거고, 자, 오른쪽 보자면,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분이 지났을 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7대 1이라는 건 수소 원자핵 12개와 헬륨 원자핵 1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3분 지났을 때 이때는 이런 수치가 되게 중요한데 양성자 중성자는 7대 1 그리고 원자핵 개수비는 수소 대 헬륨이 12대 1이다.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험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원자핵의 질량비. 이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원자핵의 질량비. 얼마나 무겁느냐 물어보는 건데,
양성자랑 중성자가 살짝 더 무겁긴 하지만 질량 비슷하다고 했죠. 자, 질량비는 하나, 둘, 12대 하나, 둘, 셋, 4니까 3대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질량비는 3대 1. 그리고 원자 핵의 개수는 12개, 1개니까 12대 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3분 동안 일어났던 일이고요. 자, 이제 시간이 좀 더 많이 흘렀어요. 38만년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원자가 생성됐다는 건 전자와도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원자 핵만 있었어요. 원자 핵만 있었는데 전자랑 합쳐지게 되면서 드디어 원자가 되는 거죠. 이때는 원자가 생성되었고 우주가 투명해졌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또 빛이 방출되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애매모호한 글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빅뱅 3분 후. 이때는 원자 핵만 있을 때, 그리고 이때는 38만 원자가 생성되었을 때요. 자, 이때는 뭐 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얘네들끼리 결합하지 않았어요. 원자, 핵, 전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너무 많아요. 뭐가 많다 보니까 빛이 진행을 할 수가 없어. 빛이 쭉 나가고 싶은데 가다가 계속 원자, 핵이나 전자에 부딪혀서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자, 38만 년대가 되면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전자랑 원자, 핵이 중구난방이 있었다가 이제 합쳐졌어요. 공간이 좀 많이 생기죠. 자, 공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빛이 여기저기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빛이 여기저기로 슉슉슉 날아가기 때문에 빛이 방출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우주가 투명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빅뱅 3분 후 이때는 빛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뭉쳐있다 보니까 아주 뿌연 상태였다고 해요. 네, 아주 뿌연 상태. 이거 표준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주 희끄무리한 상태였다고 보면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빛이 쭉쭉 빠져나가고 나서는 우주가 투명해졌다. 우주가 투명해진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약 38만 년 전이다 라고 알면 되겠네요. 아주 어려웠죠. 내용이 많이 복잡해요. 자, 다시 한번 보자면 빅뱅 3분 후에는 원자 핵과 전자가 여기저기 중구난방 있다 보니까 빛이 빠져나오지를 못했다. 반면 38만 년 원자가 생성됐어요. 전자랑 원자 핵이 서로 붙었어. 만났기 때문에 빛이 빠져나갈 수가 있었고, 이때 빠져나온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이거 아까 들어봤죠? 우주 배경 복사. 자, 이때 빠져나온 빛이 우주 배경 복사고, 얘네가 시간이 질러서 지금쯤이면 온도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가무프가 주장되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펜저스와 윌슨이 발견했고, 이게 가무프가 주장했던 그 계산이랑 동일했어요. 심지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주선을 타고 날아갔잖아요. 인류가 우주에 나가서 온도를 재보니까, 이 빛의 온도를 재보니까 가우프가 계산한 거랑 거의 일치했어요. Unbelievable. 자,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그림으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왼쪽 빅뱅이 일어난 시점이에요. 뻥 하고 터졌고, 우주가 갑자기 한 점에 또 우주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죠.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처음에 아주 잠깐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쿼크, 전자 이런 것만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쿼크라고 적혀 있거든요. 쿼크랑 전자만 있었다. 쿼크랑 전자를 기본 입자라고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자, 시간이 더 지났어. 쿼크가 합쳐져서 뭘 만들죠? 중성자와 양성자를 만들었어요. 중성자, 양성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뭘 만들게 되죠? 중성자와 양성자가 합쳐져서 뭘 만드나요? 뭘 만들죠? 자,
헬륨 원자핵과 뭐 수소 원자핵, 원자핵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38만 년 전에 가면 드디어 원자가 생겨나는 거죠. 자, 우리 그림 보면 여기에 빛이 이제 점점 빠져나가고 점점 투명해지는 것처럼 그려놨네요.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 19페이지 중간에 있고요. 자, 다음 물질들을 우주에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뭐부터 만들어졌는가? 자, 빅뱅 직후에는 뭐부터 만들어졌나요? 가장 초창기에는 기본 입자들부터 만들어졌어요. 쿼크가 있고요. 전자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건 쿼크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쿼크들이 합쳐져서 중성자와 양성자를 만들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양성자. 자, 그리고 세 번째,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핵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세 번째는 헬륨 원자핵이고요. 맨 마지막,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건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수소 원자는 이 수소 원자핵에다가 전자까지 합쳐진 거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빅뱅 이후 우주의 밀도와 온도와 밀도는 각각 어떻게 됐는가? 자, 온도, 밀도 모두 다 감소했죠. 우주가 팽창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빵 터지면서 팽창하면서 밀도 떨어지고 온도도 떨어지죠. 사실 이 팽창하는 이 부피와 온도의 관계는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우는 물리 1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뭐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 밀도가 모두 감소했다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예요. 오늘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오늘 강의는 이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노트에다 정리를 하고요. 정리를 하고서도 여러 번 봐야 할 거예요. 거의 암기 내용이 좀 많기는 한데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빅뱅 일어난 직후 3분 후 그리고 38만 년 좀 나눠서 봐야 하고요. 중요했던 내용들은 우주 배경 복사가 뭔지, 그리고 빅뱅 직후 3분 후 38만 년 어떤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1번 문제가 좀 좋거든요. 뭐부터 순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렇게까지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스펙트럼, 프리즘, 스펙트럼, 분광기, 실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내용은 좀 쉬울 거니까 오늘 하루만 좀 고생하세요. 다음에 만나요.